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2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모든 방송사,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 라디오, 할 것 없이 모든 뉴스에서 가장 많이 쏟아졌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자유한국당의 5.18 모독, 이런 제목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공중파 3, 4위 메인 뉴스 프로그램도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그런 뉴스들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했던 언론사들도 일제히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그 2명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18을 마치 정말 성역처럼 생각하는 집권 여당, 그리고 좌파 단체들, 많은 시민 단체들, 네, 이것이 이때가 기회다라는 듯이 정말 달려들고 있죠. 그리고 광주에서도 상경투쟁을 한다, 이렇게 많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늘 조금은 건방질 수도 있는 고언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냥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 근무했었던 그냥 평범한 4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고 가정주부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들어간 많은 좌파 인사들, 정말 대학 때부터 봐왔던 주사파 인사들의 면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이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각종 정책들로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거짓, 그리고 거짓 선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이든 무엇이든 뭔가 반박하고 싶다, 비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제 주변의 또래 여성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열렬한 문재인 신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 그리고 보수 우파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는 아직은 확실한 열세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고, 이 공청회를 이끌어온 보수 진영의 우파 진영의 일부 세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죠. 자유진영 보수 우파의 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든 싫든 인정하기 싫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 50%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35%에서 약 40%는 아주 공고한 수준의 확실한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송사, KBS, MBC 좌파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다시피 했죠. 그러한 방송, SBS, JTBC 역시 말할 것도 없고,
연합뉴스와 같은 그런 통신사들, 또 신문사, 조중동 문화일보 정도를 제외한 신문사, 그리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뭐 SNS, 여론을 움직이는 모든 이런 매체들은 친문재인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파가 일찍 선점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튜브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매체들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직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전체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가고 전체 국민의 어떤 중심된 여론으로 뭔가 형성될 그런 수준까지의 영향력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닌데, 세상이 자유진영 보수 우파의 편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내 편이 아닌 세상에서 정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그러나 뭔가 확실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잘 싸워야죠.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헌법적인 가치에 기반한 정신으로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5.18 논란, 5.18 모독, 5.18 망언이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이 이슈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덮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왜 이때 이런 문제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려야 하는가? 참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이런 것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런 고려가 필요 없을 정도로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이 시기에 얘기하는 것이, 이 시기에 공론화하는 것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묻혀버린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10일 날 김태우 수사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묻혀버렸죠. 이 사안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중대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수사에 청와대가 불법 조회, 더 나아가서는 수사 개입을 했을 가능성,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최측근 인사가 특정한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압력 행사, 이런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확실한 민간인 사찰 정황, 이러한 것들이 그날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이 이슈가 묻혀버렸죠. 자, 이러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들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힘을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기회가 날아간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지지율이 30%까지 오르던 이러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경수 구속 판결을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집권 여당, 연일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래서 대국민 설명회까지 연다라고 하는 이러한 집권 여당의 반헌법적인 행위,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이 동력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5.18이라는 40년 전의 사건이 이러한 모든 호재들과 바꿔버릴 만큼, 정말 지금 이 이슈를 꼭 제기해야 될 만큼 이 문제가 자유 보수 우파 진영의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였는가 묻고 싶네요. 오히려 글쎄요,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드루킹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뭔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또 미북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절대 대북 제재 해제 안 된다. 종전 선언 안 된다라는 것을 공론화시키는 것, 이런 문제가 더 저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청회에서 그 공청회 주된 내용이었던 5.18 광주의 북한군 600명이 특수부대원 600명이 투입이 됐었다라고 하는 이 지만원 씨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허위사실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지만원 씨의 어떤 명예훼손성 주장을 인정을 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뭔가 뒤집고자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를 하면 됐을 일이죠. 그리고 사법부가 내린 이러한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우파 진영에서 이건 빨갱이 판결이야, 이거는 뭐 5.18 광주 앞잡이들의 판결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경수 구속 판결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이 집권 여당의 태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5.18 북한군 개입설 이미 여러 차례 2013년 5월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도 그런 일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5월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냈었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 또 대법원의 여러 번의 판결에 의해서 당시 5.18의 북한군 개입 정황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여러 번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자, 대법원이 허위사실로 인정한 이러한 주장도 뭐 그래도 한 번 더 따져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있을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거기서도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론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해라. 헬기 사격 당시 없었다. 이런 주장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우파 진영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쏟아지는 이 시기에 글쎄요, 왜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피해를 자초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식의 주장들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데요. 네, 보통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71번 광수 또 몇 번 광수, 뭐 73번 광수, 75번 광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지만원 씨는 그동안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라고 특정해서 지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71번 광수라고 지목된 이 분이 황장엽 씨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분은 박남선이라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현재 65세, 당시 26세였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사진 속에 제 얼굴을 변형시켜서 황장엽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광수로 몰아세웠다 라고 해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네, 허위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뭐 북한의 현재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몇 번이다, 75번 광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광수로 지목된 시민들 중에 현재까지 14명이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허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범죄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사진으로 대조를 합니까? 사진으로 범인으로 뭡니까? 아니죠. 뭐 DNA를 분석한다든지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죠. 이 당시 황장엽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황장엽 씨 당시 57세였고 당시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황장엽 씨가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이런 주장 드리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5.18 유공자 명단이 부풀려지고 계속해서 그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확실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어떤 분들은 네, 5.18의 북한군 개입설 신봉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좌파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 여전히 대한민국 여론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좌파들, 제가 봐왔던 특히나 주사파들 굉장히 대중선동에 너무나 능한 사람들입니다. 또 위장술에 능합니다. 거짓 선동 너무 잘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싸우는데, 제대로 싸우려면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헌법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그렇게 싸울 때 승산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싸우면 주먹 한번 날려보지도 못하고 저는 KO 패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정말 사실을, 우파 진영에서도 사실을 얘기하는데 뭔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5.18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진상 규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